삼성전자 주주분들,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팝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연속 매도가 길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역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분명히 많이 흔들려요. 30만 원대가 위태롭게 보일 때도 있고 장중에는 공포가 확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삼성전자에는 계속 받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파는데 왜 삼성전자는 아직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무조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진짜 반등의 실마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를 무조건 악재로만 보지 않고 차익 실현, 리밸런싱, 환율 부담, 패시브 비중 조절,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본 체력까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이 당장 사느냐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더 이상 강하게 팔지 않기 시작하느냐입니다. 진짜 반등은 외국인이 대규모로 사는 날보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먼저 줄어드는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매도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면 삼성전자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면 시장 분위기 전체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얼굴 같은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판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코스피가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고 사이드카가 연속으로 발동되고 환율까지 불안정한 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판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파는지, 얼마나 강하게 파는지, 어떤 상황에서 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 매도를 전부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차익 실현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강하게 올라온 구간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면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일부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회사가 나빠서 파는 것과 다릅니다. 올랐으니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글로벌 펀드는 한국 주식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대만, 일본, 유럽, 신흥국을 함께 봅니다. 어느 한쪽 비중이 커지면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부담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수익률이 달러 기준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좋아도 환율 때문에 매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패시브 자금의 비중 조절입니다. 지수와 ETF를 따라 움직이는 자금은 개별 기업의 뉴스보다 전체 시장 비중과 지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 매도는 항상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 판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 매도를 가볍게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면 주가는 쉽게 위로 가지 못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많이 사도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계속 나오면 상승은 중간중간 막히게 됩니다. 최근 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개인 매수가 많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선 건 의미가 있지만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버티는 힘과 올라가는 힘을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받아주는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밀어올리는 힘은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무너지지 않는 힘과 올라가지 못하는 부담이 동시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한국 시장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단기 테마주가 아닙니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 패키징까지 여러 사업을 가진 거대한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팔아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삼성전자를 완전히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적 회복 기대입니다. D램 가격 회복, AI 서버 수요, 낸드와 기업용 SSD 회복 가능성, HBM 로드맵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가 매수 심리입니다.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면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일부 기관 자금도 다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삼성전자를 단기 급등락 종목으로 보기보다 한국 대표 반도체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격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넓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을 때는 하이닉스처럼 선명하게 올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엔비디아, AI 메모리라는 스토리가 매우 선명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모바일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평가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장에서는 이 넓은 사업 구조가 방어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HBM 하나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D램과 낸드의 회복, 파운드리 반사이익 가능성, 갤럭시 AI,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PIM 같은 차세대 기술까지 여러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카드들이 전부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확인해야 할 성장 옵션이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도 삼성전자가 버티는 또 다른 이유는 매도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매도가 나옵니다. 위험 자산을 줄이고 차익을 실현하고 환율 부담에 대응하는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도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세게 팔지는 않는 구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관망이 나옵니다. 이때 주가는 아래에서 서서히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수 전환이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이상 강하게 팔지 않는 모습입니다. 강한 매도가 약한 매도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이미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 순매수 전환보다 매도 강도의 둔화입니다. 환율도 핵심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원화로 삽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달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실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는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152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 수급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나 실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좋아도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외국인 매도 압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을 보려면 주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환율 차트도 같이 봐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들면 삼성전자 주가도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주가는 글로벌 반도체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기대감으로 올라온 구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분위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에서 AI 인프라 투자 우려가 나오거나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에 의심이 생기거나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 한국 반도체도 같이 흔들립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한국 개별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불안하면 한국 반도체 비중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버티려면 북미 뉴스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돼야 하고 AI 인프라 투자 심리도 다시 살아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는 힘에는 개인 투자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최근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개인이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한국 대표 자산으로 보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국민주 성격이 강합니다. 주가가 크게 빠지면 장기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기존 보유자들도 추가 매수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개인 매수만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은 방어력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 상승을 만들려면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기관 수급이 붙고 반도체 업황 뉴스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개인이 받아주는 구간은 바닥을 만드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전환을 확정하려면 큰 돈의 방향이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에서 진짜 위험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외국인이 파는 것 자체보다 매도 강도가 계속 커지는 것이 위험합니다. 환율이 계속 뛰고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밀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고 개인만 계속 받아내는 구조가 길어지면 주가는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 비중이 큰 투자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순간적인 급락만으로도 반대 매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하루에 크게 흔들리는 장입니다. 중소형주나 레버리지 종목은 더 위험하죠. 이럴 때는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시드와 멘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무리한 물타기, 과한 몰빵, 신용 확대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매도 강도 둔화입니다. 계속 팔더라도 매도 규모가 줄어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 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이 다시 한국 대형주를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 반등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버티면 한국 반도체주에도 숨통이 트입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 자체 뉴스의 구체화입니다. HBM, PIM, 파운드리, 패키징 뉴스가 단순 기대가 아니라 고객, 샘플, 양산, 실적으로 연결되면 외국인 시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도체 밸류체인의 동반 회복입니다. 삼성전자만 혼자 반등하는 것보다 장비, 소재,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함께 움직이면 주도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무조건 끝났다고 보는 착각입니다. 외국인 매도는 분명 부담입니다. 하지만 매도 이유가 차익 실현인지, 리밸런싱인지, 환율 부담인지, 한국 시장 전체 비중 조절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하루 이틀 샀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순 매수보다 며칠 동안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라고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먼저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 변동성이 줄고 그 이후에 반등의 힘이 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외국인 매도 자체보다 그 매도가 약해지는지를 관찰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외국인 매도 뉴스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버티기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본인의 비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생활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신용이 섞여 있는지, 한 종목 비중이 너무 큰지 점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사람과 단기 손실을 버티기 어려운 사람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장기 보유 여력이 있다면 외국인 매도 강도, 환율,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차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과하고 신용이 많고 멘탈이 흔들리는 상태라면 반등 구간에서 일부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종목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신규 신입자는 더 천천히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도 삼성전자가 버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매수 결정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버티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은 방어력을 확인하는 구간이지 무조건 상승이 확정된 구간은 아닙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면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분할 접근이 더 낫습니다. 강하게 반등하는 날 추격하기보다 밀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기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단기 매매인지, 몇 개월 보는 건지, 장기 보유인지에 따라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지금은 흥분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다음 장에서 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삼성전자가 30만 원대에서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HBM과 PM, 파운드리 뉴스가 실제 고객과 양산 일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돈이 다시 도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반등은 삼성전자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같이 살아날 때 더 강해집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불안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반도체가 버티면 삼성전자도 다시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뉴스와 수급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시장 흐름과 관심 종목 신호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전력인프라처럼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외국인 매도와 환율, 미국 반도체주 흐름이 하루하루 시장을 크게 흔드는 장에서는 단순 뉴스보다 수급과 주도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시장을 쫓아가기 어렵다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판다고 삼성전자가 무조건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를 가볍게 봐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이 파느냐, 사느냐의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버티는지, 삼성전자 아래에서 매수세가 살아나는지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대표 자산이고 D램과 낸드 회복 기대가 있으며 HBM과 PIM, 파운드리, 패키징 같은 성장 카드도 남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 심리도 방어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등은 방어력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큰 돈이 다시 들어올 명분이 생겨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외국인 매도 뉴스에 공포만 느끼기보다 그 매도의 성격과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반등은 외국인이 대규모로 사는 날보다 외국인이 더 이상 강하게 팔지 않는 날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신호가 나오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